자,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근육에 대한, 그러니까 교재에는 근수축에 대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대한 모습이 있고, 허벅지 근육이 있고, 반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골격근이라는 것을 볼 때, 시험 문제에는 내신에서는 여기가 나와요.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내신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두박근이 됐든 삼두박근이 됐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팔을 안으로 굽게 되면 이두박근이 수축이 되고 삼두박근이 이완이 됩니다. 피면 삼두박근이 수축이 되고 이두박근이 이완되죠. 근데 다리는 반대예요. 다리를 피면 안쪽 전태근 이쪽이 수축이 되고 뒤가 이완이 되고요. 구부리면 앞쪽이 이완되고 뒤가 수축이 돼요. 반대예요, 이게 다리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런 골격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근육이냐, 어떻게 수축이 되느냐. 물론 이 근육 수축을 좌지우지하는 게 신경계예요. 그래서 체성신경계라고 하거든요. 체성신경계가 나오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거 이런 거. 이 대뇌의 지배를, 이거 온 거죠.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보면은 그런 근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가로무늬근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무늬근. 그리고 민무늬근. 근육을 보면 무늬가 되게 단순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 그죠? 근데 가로무늬근은 가로가 촘촘하게 나 있어요. 그늘망으로. 그런 근육들에는 골격근과 심장근이 있는데 이 골격근 우리가 배우는 거를 바로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 수의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근육,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불수의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유일하게 가로무늬 근 중에 심장근이라는 게 심장박동을 가져오는 거. 이거는 가로무늬 근이긴 한데 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심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체성신경계가 아닌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신경계에 가서 배울 겁니다. 민무지근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받는 게 내장근이거든요. 여러분들 내장근 되게 좋아하죠? 그죠? 곱창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곱창 좋아하십니까? 대창 좋아하십니까? 내장탕 좋아하십니까? 뭐지? 저는 곱창보다 내장탕이 낫던데. 아니요, 곱창이 더. 내장탕 짱이죠. 아우. 민무지근 씹히는 그 맛. 와. 어우. 왜 눈을 크게 떠, 임마? 너 사람도 아니 보여? 내장탕 콜? 아니요? 이거 되게 무슨 씨. 뭐 니네 시대에는 그거 많이 남겠네. 그때까지 살아봤다 계속. 니네가 안 먹는 거야. 다 먹어야지. 그런 걸 불수의근,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골격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근. 그래서 운동 뉴런 끝자락을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체성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세틸콜린이 아까 뭐였지?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잖아. 그치? 걔가 분비돼서 골격근을 조절한다. 자, 그런데 골격근은요, 일단 조직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되어 있다. 우리 여기 중요한 거. 여기 근육 섬유는 잘 봐요. 세포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가 세포. 여기 아닙니다. 알겠죠? 근육 원소면은 세포가 아니고요. 얘가 세포이며 세포에는 당연히 핵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핵세포예요. 그래서 점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자, 근육 원섬유. 우리는 여기를 계속 다룰 거거든. 근육 원섬유. 니들 시험 문제는 여기를 X선이라고 이렇게 출제가 돼요. X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맞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액틴과 마이오신 같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필라멘트라고 하거든. 이걸로 구성된,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된 근육 원섬유가 뭉치면 근육 섬유가 되는데 이 근육 섬유를 골격근의 세포라고 불러요.
이거 잘 보시고요. 알았어요?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겁니다.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렇게만. 알았어?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요 빨간색 있죠, 요거. 요게 액틴 필라멘트고, 가운데 굵은 녹색 선 같은 이렇게 생긴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지 근수축에서는 정량적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원리만 알면 되게 잘 풀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우리가 골격근의 어떤 기본인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원섬유 마디를 봤을 때 알겠습니까? 얘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액틴 필라멘트는 이렇게 끊어놔서 그렇지 여기랑 이쪽 연결되는 이쪽 부위랑 같이 이걸 액틴이라 부르고요. 이건 마이오신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도 액틴이 있는 거예요. 액틴과 액틴 사이에 마이오신이 중간에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오신에 돌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ATP가 붙어가지고요. ATP가 끊어지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요. 그럼 얘가 웅크려 있다가 쫙 펴지면 누구를? 액틴을 잡았다. 여기 있던 얘가 동시에 끌고 들어옵니다. 쭉. 얘가 쭉 끌려 들어요, 안으로. 이게 수축 단계. 그럼 여기만 끌려 들으니까 이쪽도 끌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시에 얘가 좁아지는 거예요. 딱. 그럼 뭐가 길어지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앞으로 겹이라고 할 거예요. 겹치는 부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 수축할 때는 그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진다는 거지. 이해 갔어? 그리고 이 경계면에 이 통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알고 계세요. 액틴과 액틴 사이, 요 사이를 H대라고 하죠. 이 이니셜은 다 과학자들 이름 딴 거야, 앞에. H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대는 누구만 존재한다? 마이오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이 부분은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그냥 겹이라고 합시다. 겹치는 부분. 수축하면 겹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다? 늘어나겠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액틴만 있는 곳. 여기 이렇게 액틴만 있는 곳. 여기도요. 액틴만 있는 곳. 이곳은 뭐다? I대라고 합니다. I대. 그럼 너희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이렇게 마이오신을 그려놔요, 이렇게. 마이오신을 그려놓고 액틴을 완벽하게 그리지 않고요. 액틴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액틴입니다, 지금. 원래 액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만 그린다고, 이쪽. 이쪽에도 어떻게 해요? 반쪽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반쪽만 그려요. 그래서 요 사이를 무슨 대라고 그런다? H대라고 부르는 거고. 알았어요? 그 다음 요 구역 이쪽이요. 누구만 존재하는? 액틴만 존재하는 곳을 I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한다 했죠, 제가? 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해 갔어요? 여기 Z선이니 M선이 이런 거는 구별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뭐 가운데선 Z선, 그니 원선이 맞아요. Z선이라고. 가운데는 M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봐요. 여기가 H대고 이쪽이 I대라면 여기 겹이죠. 이때 만약에 수직으로 자른다고 생각해요.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붉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붉은 것과 점선이 같이 있죠. 점선만 있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무슨 대 같아요? 뭐? 그렇지, H대고. 이거 뭐 같아요? 겹이요, 말 그대로. 이건 뭐 같아요? I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과정 말고요. 이런 과정은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과정은 요 하나가 세포고, 그 다음은 세포가 아닙니다. 여기 잘 나오고, 이렇게 보는 거, 요 과정. 요것들이 시험에 나오면서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시험에 나와요.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요. 이 상태에서 마이오신 가만히 있고 액틴이 쓱 들어갔을 때 근육 원속의 마디는 좁아지겠죠. 이게 수축이에요. 이럴 때 ATP가 사용됩니다.
그럼 풀릴 때, 이완할 때는 ATP 쓰이잖아요. 수축할 때만 ATP가 쓰이는 거죠. 너희들 손으로 이제 잼 5번만 하면 ATP 다 소모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수축을 할 때는 저 X가 어떻게 된다? 준다. 알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대와 H대와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 이런 것들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알면 오늘 시간이 끝나는 거야. 알겠냐? 그죠? 자, 근수축 과정을 볼게. 근수축 과정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야. 중요한 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수축을 할 때는 이들이 가까워지는 거고 이완을 할 때는 멀어지는 거다. 그럼 가까워질 때 누가 쓰인다? ATP가 쓰이고 마이오신에 있는 요거 마이오신 머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야. 딱 연결해서 당기는 거야. 쭉.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축할 때 뭐를 사용한다? ATP를 사용한다. 마치 액틴이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막 착륙하면 뭐 항공모함 같은 줄로 얘를 탁 잡아주잖아. 더 밀려나지 말라고. 그런 역할을 이 마이오신 머리가 대체하는 거야. ATP를 잡아서 쭉 당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 거리를 가깝게 한 다음에 ATP를 다 사용하고 나면 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 그때 풀려갖고 쭉 빠져나가는 거야. 또 잡아서 쭉 당기면 또 힘이 빠지면 쭉 빠져나가고. 이게 근수축입니다. 알겠죠? 자, 수축과 이완. 어느 때 ATP를 쓴다? 수축.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근수축의 길이 변화에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누구라고요? 액틴입니다. 액틴 위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액틴 위주로 그리면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게 누굴까요? 이게 마이오신이에요. 앞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올해부터 슬슬. 여태까지는 뭐가 나오냐? 여태까지는 이게 나왔어요. 누구 위주로 나온 거야? 마이오신 위주로 나온 거야. 마이오신 위주. 여태까지는 마이오신의 길이를 완벽하게 다 그리는 거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근육, 원섬유, 마디다 이런 거죠. 알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길이가 이렇게 되면 마이오신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가?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사이를 뭐라 불렀죠? 여기 사이를? H대. 근데 얘가 이렇게 됐죠. 됐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H대가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밑에 게 수축이에요? 위에가 수축이에요? 밑에가 수축이죠. 좁혀졌으니까. 됐죠? 이때 액틴의 길이나 마이오신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여기를 I대라 했잖아요. I대도 어떻게 됩니까? I대도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보여줘요. 좁아지는 걸.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 X의 길이가 있잖아요. 감소를 하잖아요. 이것은 H대 길이가 감소한 양과 같습니다. 이것은 I대 길이가 감소한 만큼 같아요. 그런데 겹의 길이는 그만큼 길어집니다. 알았습니까? 겹의 길이는 길어지잖아요. 겹의 길이.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라고. 자, 이제 들어봐. A대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A대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마이오신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했잖아. 이완과 수축을 하다 해도. 얘는 겹 플러스 뭐라고 할 수 있어? H대. 맞지? 그러면 A대는 수축이 되든 이완이 되든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수축이 돼버리면 H대가 줄잖아. 그러면 겹의 길이가 어떻게 돼? 커져야 돼서 같은 값이라는 얘기야. 둘의 변화래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완과 수축이 되더라도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거든. 근데 얘가 겹과 뭐의 I대의 합이야. 그러면 수축을 하게 되면 I대가 감소한 만큼 겹의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 X라고 하는 근육 원소미 마디는 마이오신 길이에다가 뭘 더한 걸까? I대야. 알았어? 마이오신 길이의 A대지. 다시 X는 액틴 필라멘트 길이에다가 뭘 더한 거야? H. 이렇게. 이해가냐? 그럼 얘가 수축한다는 뜻은 뭘까? 이게 준다는 거야. 얘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가니? 이것만 돌려버리면 문제 금방 풀린다고. 여기 있는 얘기가 그거야. 근수축시 길이 변화에서 근절, 이 근절을 바로 X의 길이라고 한다고. 이게 감소하면 H 대 I 대도 동시에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길이 변화가 없는 건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인데 결국 액틴이란 겹 플러스 I 대잖아. 근데 수축이 되면 겹은 늘어나고 I는 줄게 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라는 거지. 길이가 증가하는 건 누구냐? 겹이다, 이거, 겹.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누구냐?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부분. 알았어? 그 부분이 늘어난다. 됐어요? 자, 이건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근수치 시에 필요한 ATP량을 공급 순서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제일 먼저 쓰이는 건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뭐다? ATP예요. 근데 그거 금방 소모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가락 5번 머무려도 다 소모된다고. 그러고 나면 그 몸에 퍼져 있던 크레아틴 인산이 인산기를 분해해서 ATP에다 줍니다. 그럼 동화가 일어나겠죠? 걔가 ATP로 합성이 된 후에 다시 ATP를 끊어주면서 에너지를 내줘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요. 그럼 크레아틴은 배설기로 빠져나가는 거 알죠? 100%다 빼내잖아. 그러고 나면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를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젖산발이에요. 젖산발의 효율은 상당히 떨어지죠. 이 ATP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 산소 호흡을 해서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물이 나오면서 38 ATP가 나와요. 근데 얘들은요, 포도당이 분해되잖아요. 그럼 젖당이 둘 나오고 2 ATP예요. 근데 속도가 빨라요. 알겠죠? 그러면 젖산이 막 쌓이겠지? 그럼 알배겠다고 합니다. 순서를 봐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몸에 풀어놨던 ATP가 먼저 사용되고, 부족한 ATP 합성은 크레아틴 인산이 도와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뭐가 일어난다?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로직입니다, 여러분들. 요 과정을 잘 보시고 공부를 잘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요대로 나열해 보면 문제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대부분인데 잘 보세요. 겹을
한쪽만 표시했어요. 동그라미 기억으로. 알았어? 그럼 진짜 이 근절의 x의 겹의 길이는 기억 곱하기 2예요. 진짜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써준 건 아이오드의 전체 길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기억 플러스 니은 곱하기 2가 액틴 필라멘트 길이라고. 뭐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시험 문제 기출에 많이 나와 있다고. 알았지?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절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거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테마를 세마를 물리하는 친구 없나 물리? 아, 끝까지 안 봤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그걸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어둡고 밝은 부분으로. 그래서 대부분 어두운 부분은 아이옷이 있는 부분이 어두워요. 알겠어요? A대가 어둡게 보이고 그 다음 I대 쪽 이제 액틴만 있는 거 거기가 밝게 보이는데 가끔 어두운 A대 중 가운데 좀 밝은 데가 있는데 그게 H대예요. 알았어요? 겹은 확실히 어둡게 보이고. 알았지?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I대는 디귿 곱하기 2다. 아,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군요. 여기 뭐 커서가 있어갖고. 니은 곱하기 2입니다. 알겠어요? I대는 니은 곱하기 2. 액틴만 존재하는 구간, 아까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I대. H대는 마이오신만 있는 곳, 좀 굵게 표현되겠죠? 마이오신만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 존재하는 구간을 무조건 A대라고 부르는데, A대가 뭐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합니다. 그 다음 겹. 어느 곳이라고? 누구와? 마이오신과. 누가 겹쳐 있는 거? 액틴이 겹쳐 있는 곳입니다. 알았죠? 자, 근수축시 구간의 변화 공식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근절이라고 하면 원소미 맞인데 A대에다가 I대를 더하면 근절이 될 수 있고 액틴 길이에다가 H대를 더하면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이 둘 길이는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수축이 되면 이 둘의 A대와 액틴은 변하지 않으니까 수축이 되면 H대와 I대가 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 마이오신 A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겹 플러스 H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따지면 기억 곱하기 2 플러스 H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액틴의 길이는 I대 플러스 뭐다? 겹이다. 근데 저기로 따지면 니은 곱하기 2 플러스 겹의 길이가 되는 거죠. 기억 곱하기 2 해야 되겠네. 기억 더하기 니은 곱하기 2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겹의 길이는 대부분 A대에서 H대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A대에서 H대를 뺀 값이 겹의 길이인데 그것은 2 곱하기 기억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H대가 0일 때, 0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곧 그냥 길이는 A대입니다. H가 0이면 선생님 이게 이렇게 겹쳐서 물론 액틴이 딱 만나서 이렇게 겹칠 때도 있어요. 그때도 A대는 변함없어요. 액틴의 길이가 잘못 측정될 수는 있는 거죠. 겹이 돼가지고 겹치잖아요. 빠질 때 제대로 못 빠지잖아요. 하나가 더 빠르고 하나 느리고 찢어져요. 그게 햄스트리어링. 축구선수를 달다가 이러고 뛰잖아요. 그거 나간 거예요. 찢어지느냐 선이 뭐 이렇게 터지느냐 진짜 터지면 뚝 소리 나는데 뚝. 그 3주면 금방 붙는데 축구 선수는 3주면 엄청난 긴 길이니까 우리 황희찬이 또 지금 햄스트링 부상에 당해갖고 그거 한번 당하면 계속 당해요. 그쪽이 부상. 자, 그럼 여기 한번 결론을 보자. 근수축 시 길이가 감소하는 구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I대, H대 근절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X 알았어요. X가 근절이거든. 수축 길이 X의 줄어든 길이만큼 H대, I대는 감소하고 누군 늘고? 겹의 길이는 늘고 A대하고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그대로다. 이해 갔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재. 페이지 87쪽 별도록 않고 89쪽으로 가봐야 돼요. 자료 4번에 3번 보세요. 자료 4번에 3번. 자, AD의 길이가 1.6이랍니다. X의 길이는 3.2래요. 빼봐요. 1.6 나오죠? 누구의 길이죠? I대 길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절이 3.2인데 A대가 1.6이다. 나머지 1.6은 누구다? I대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하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기역에서 디귿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대의 길이가 아무런 조건, 그냥 1.6, 3.2만 줬는데 어떻게 푸나요? 했는데 위에 1.0을 줬어요. 뭡니까? 1.0은 액틴 필라멘트 길이의 반인 거죠. 이해가요? 그럼 액틴 필라멘트 몇 마이크로미터예요? 2 마이크로미터. 근데 근절은 3.2잖아요. 3.2에서 2 빼봐요. 1.2가 누구란 얘기죠? H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A대가 아까 1.6이래잖아. 기잖아. 거기서 1.2를 빼면 뭐가 나와? 겹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겹의 길이가 나왔으면 액틴 2.0 더하기 그 겹의 길이는 2.0은 겹의 길이 플러스 I대잖아. I대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빼고 넣고 하면 다 구해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관계만 구할 수 있으면 이쪽은 금방 풀립니다. 88쪽에 2번 잠깐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기출에 나온 게 있거든요. 88쪽에 2번 자료 왼쪽. 그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온의 순서 그리고 그 양을 보여준 건데 첫 번째 자극을 줬는데 맨 먼저 팍 피가 뜬 게 기억이죠. 여러분 탈분극이 먼저야 제분극이 먼저야? 그러면 나트륨 이온 이동이 먼저죠. 그 빨간 색깔의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피크를 치는 그 이온은 누굴까요? 그럼 칼륨 이온이에요. 이해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칼륨 이온이 이 그래프가 자세히 그리지 않았어요. 칼륨 이온은 평상시에도 확산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극을 준 왼쪽 지점 완구간 있죠? 지금 그림은 기억과 니은이 일정하잖아요. 사실은 니은이 높아요. 그게 사실은 니은이 높아요. 기억은 거의 밑에 있고 빵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걔들이. 아셨습니까? 근데 칼륨이 훨씬 높다는 거. 왜? 걔들은 평상시에도 몇 개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칼륨이온이 빠져나가는 거 유리한 거예요. 세포 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알았지? 됐습니다. 뒤에 숙제 좀 해오시고 오늘 나눠준 거 문제 잘 풀어오시고 아시겠죠? 예.